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 개념 설계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뭐 다 아는 얘기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얘기, 그래요. 잘 모르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나 개인적으로도 잘 모르면서 지금 개념 설계라는 말을 꺼내려고 합니다. 굳이 개념 설계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는 요즘 하도 패러다임의 변화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또 많은 것들에서 많은 변화, 우리의 소위 산업 구조 자체도 지금 변해가고 있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또 우리도 그동안 알고 있었던 정치 체제, 경제 체제조차도 지금 굉장히 위기 내지는 변혁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무언가가 바뀐다는 얘기라고, 바뀌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개념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개념 설계라는 것은 제가 인식하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변화에 대한 얘기라는 것이고, 새로운 것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새롭게 쳐다보는 얘기, 새롭게 생각해내는 얘기를 말하겠죠. 그럼 개념은 뭔데? 하는 얘기를 할 텐데, 교과서적 얘기를 한다거나 사전적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은 논문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개념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는 것이고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즉 책에 대한 개념, 사람에 대한 개념, 일에 대한 개념, 우리 같은 경우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 사서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세움으로써 그것부터 존재가 시작되는 거겠죠. 사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사서라고 한다. 이러이러한 사람을 사서라고 하는 순간서부터 사서라는 존재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서가 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고, 사서가 만들어가는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근데 그런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기 시작하기 하고 새롭게 쳐다보자는 것이 개념 설계가 어떤 기본적인 사고라고 봅니다. 기왕에 우리가 가졌던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힌 것 같고, 어느 순간에 큰 변화 없이 늘 일상적인 것이 일어나고 아무것도 바뀌는 것이 없고 나아지는 것이 없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이 그만큼 높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높은 것만큼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많아지는데, 기왕에 우리가 가졌던 개념과 우리가 가졌던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새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발명과 발견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죠.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패러다임의 변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진짜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새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 소위 창의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진짜 없는 것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개념 설계를 얘기를 하겠다 끌고 나온 이유도 그 속에 담겨 있다고 보는데, 저는 개념 설계 또는 창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숙한 것으로부터 조금 더 좀 낯설어 보자, 다르게 쳐다보자, 다르게 해석해 보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자들이 하이힐만 신으면은 공기가 달라졌다는 말을 합니다. 불과 10cm, 한 10cm 전후의 크기가 높아지는 것에서 자기가 느끼는 세상이 바뀌는 것이고, 보이는 것이 달라 보이는 것들,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늘 익숙하게 봤던 것들을 좀 더 새롭게 쳐다보고 낯설게 쳐다보는 얘기. 어떤 사람은 자기 가랭이 사이로 머리를 숙이고 뒤집어서 세상을 보는 연습도 합니다. 연습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개념 설계라는 것은 없는 것에서 무엇을 만들어낸다기보다 기왕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좀 낯설게 쳐다보고 새롭게 해석해 보자는 얘기인 것이고, 그 낯설게 보고 새롭게 해석하자는 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서 보면 결국 우리가 가졌던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익숙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어떤 식으로 다시 뒤집어 볼 수 있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것이죠. 늘상 제가 예를 들고 했던 것이 제가 전공했던 것이 그것이다 보니까 자주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서관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말하면서 도서관이 이러이러한 곳이 도서관이고 이러이러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늘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스개로 말하죠. 진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도서관이 그 도서관이 맞아? 도서관이 5,000년 전서부터 그랬다고? 설마.
당연히 아니겠죠. 처음에 도서관이 생겼을 때도 아마 어느 누구도 그것을 도서관이라고 이름 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 어떤 공간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자리매김하면서 그것을 지칭하기 시작했고, 그 지칭이 결국 개념을 만들어냈고, 그 개념이 도서관이라는 단어에 얽혀있는 의미와 기능으로 설명되어졌겠죠. 그 의무와 기능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변경되어지고, 새 것이 추가되어지고, 있는 것들이 빠지고 하면서 안정화되어지기 시작했고, 그 변화가 거의 없는 아주 진짜 평온한 상태, 그것이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었고, 도서관은 그렇게 고착화시켜버렸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고착화시켜버린,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늘 옳았고 늘 그 자리에 있었고 늘 우리가 그렇게 행동했던 그 공간, 그곳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정의이고 도서관에 대한 개념이라면, 앞으로 무엇을 바꿀 수 있지? 너무 익숙한 것 속에서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들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하던 것이 늘 옳고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선택의 여지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것을 바꾸려고 노력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도서관이 뭐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도서관을 왜 이렇게 우리가 운영했을까? 라는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질문과 의심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달리 쳐다보고 좀 낯설게 쳐다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도서관이 뭐지? 도서관이 옛날부터 저랬을까? 5,000년 전에 도서관은 어떤 모양이었을까? 5,000년 전에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 지금처럼 이런 옷을 입었을까? 내가 상상하고는 5,000년 전에는 옷이란 걸 입었을까? 어떤 시대를 얘기하지? 물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역사 속에서 배워가면서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역사 이전 시대, 역사 이후 시대, 그래서 기원 전, 기원 후, 선사 시대, 역사 시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한 5,000년 전에는 어떤 시대였을까? BC 3,000년이겠죠. 그 시대에는 누가 살았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도서관과 관련돼서는 기록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록이 뭐지? 뭔가 사람이 기억을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보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기록이다. 기록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 기록에 서로 상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기호가 필요한 것이고, 그 기호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글자로 발전했다. 그럼 초기의 글자들, 서로 그 지역, 그 커뮤니티가 서로 소통하게 만든 그 기호들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남길까? 그게 동굴의 벽화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점토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돌에 새긴 것도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양피지에 새기기도 하고, 플립들을 비고 말리고 짓이겨서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기도 하고, 동양에서는 대나무에 쓰기도 하고, 역시 당나무를 통해서 한지를 만들어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기술이 발전합니다. 욕구 하나 때문에, 기록을 남기겠다는 욕심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좀 더 넓은 공간과 긴 시간 동안에 보존하고 전달하고 싶은 욕심에서 기록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기록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기록이 축적이라는 행위를 갖게 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만든 것들은 희귀성이 갖게 되는 것이고, 그 희귀한 것들은 누군가에서 수집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욕구가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닐까? 귀하면 귀할수록 더 크겠죠. 지금 또 우리가 금은보화라고 하면은 상당히 귀한 것이고, 귀한 것만큼 수집하고 갖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이고, 그것의 가격 또한 엄청 높다라고 놓고 본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그럼 그 기록물들에 대한 가치는 누가 알았을까? 그럼 누구에게 그런 가치가 있을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 가치를 다 인정해 줄까? 그건 좀 다른 얘기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이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질 수 없는 것들일 수도 있고,
또 그걸 가진 사람은 그 가진 것 자체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는 세상에서 과연 기록물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어떻게 그 기록의 가치가 보존되어질 수 있는가. 거긴 기술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소위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컨텐츠, 내용적인 부분도 존재했으리라고 봅니다. 결국 기록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전달하고 사람의 생각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한 그 내용, 컨텐츠에 대한 관심 또한 상당히 높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시라든가 또 소위 문학류죠. 서사적 얘기들이고 역사성을 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주술적인 내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행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자기의 사소한 기록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기 같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것이 전승되어지는데, 그럼 그런 것들이 옛날 사람이 다 누구나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고, 그 표현된 것들이 경우는 기록이라는 형태로 남겨질 수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행운을 가졌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지고 모아지고 하는 기능은 보다 좀 특별한 사람들, 보다 더 그만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결국 왕권에 의해서, 귀족에 의해서 모여지고, 좀 더 쉽게 모으는 방법은 그걸 생산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생산되어진 것들을 약탈이라든가 수집이라는 걸 통해서 모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기록들 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기록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나를 욕되게 하는 기록도 있을 수 있고, 결국 그 기록물들은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순환의 역사도 같이 갖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록이란 것이 그렇게 모이고 운영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은보화처럼 그것을 소중하게 보존하고 교환적 가치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기록물들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활용하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거리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에게 소셜, 서로 교류를 통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도구적 역할도 충분히 했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도서관은 그런 구조 속에서 성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를 딱 접어두고 다시 오늘날 와서 얘기하면, 도서관이 이만큼 우리 일상 속에서 보편화되어진 것이 언제일까라고 짚어보면, 소위 미국이 독립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립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미국이 가졌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럽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민들이 미국의 땅을 들어옵니다. 신천지에서 살고 싶어서 새로운 땅 속에서 살아가겠다고 모이는데, 이네들은 인종도 다를 수 있고요, 언어도 다를 수 있고요, 종교도 다를 수 있고, 살고 있는 공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문화 습성까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됨을 만들어냈을까? 미국이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만들까? 그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도서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록물로서 정보, 지식 자원을 통해서 그네들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교육을 통해서 하나 만드는데, 그 교육을 누군가 일일이 가르쳐내는 것은 굉장히 시간적 제한도 있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대상도 너무 범위가 넓다 보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힘이 드니까, 어린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거나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는 분야에서 이제 기술학교를 만들 수 있지만, 보편적인 인간이 살아가는 얘기, 우리가 서로 이웃이 되어지고 서로 공동체를 구성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통일된 동작,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는 결국 우리의 사상을 통제하거나, 통제라기보다 사상을 주입하고 사상을 공유하고 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거의 대상으로 만든 것이 소위 책을 통한 서비스라고 받겠죠. 그것을 공공에게 폭넓게 무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미국은 빠른 시간 안에 하나됨을 만들 수 있겠다 해서 나온 게 공공도서관의 시작이었어요. 그 공공도서관의 시작이 결국 도서관을 굉장히 활성화시켰고, 물론 그 이전에도 도서관은 존재했고, 아까처럼 5,000년의 역사를 가졌고 그 안에 많은 얘기도 있었지만, 딱 끊어놓고 본다면 그때서부터 도서관은 퍼블릭, 공공 서비스로 전환되어졌고 대중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판이 발전하고 출판이 발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는 지식 문화들이, 기록 문화들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했고 그 인력을 사설한 인력들을 좀 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굉장히 기능화시키는 작업이 요구되어졌고 그게 100년 넘는 역사를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서관이란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고 보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서관이 그 시대에 그 상황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표현되어지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일반화되어진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개념 정리라고 봅니다. 그럼 그걸 낯설게 만들고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도서관 5,000년 역사로 다시 끌고 가면 그래 처음엔 그렇게 만들었을 거야. 사람들이 모였겠지. 결국 도서관이라는 것은 지식자원들이 기록자원들이 수집되어진 공간의 개념에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커뮤니티의 기능이 합쳐졌을 때 효력을 발생했고 의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의 도서관처럼 도서관이 자원이 있고 누구나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의 중심축의 공간과 지식에 대한 공간과 자원에 대한 얘기와 그걸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이전에 도서관은 관리를 차치하고 그 지식과 그 지식을 갖고 담론을 나눌 수 있는 집단들이 공존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럼 도서관을 낯설게 쳐다보면 도서관을 지금 있는 것을 다 빼고 나면 도서관은 커뮤니티였다. 그리고 5,000년 전에 유일하게 가졌던 기록 문화가 책이었을 뿐이다. 그 책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종이책이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파피루스라든가 점토판 같은 굉장히 관리하기도 힘들고 보존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그 커뮤니티가 그 지식자원을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활용했다면 중심이 누굴까 하는 얘기죠. 그 중심은 기록이 중심이 아니라 그런 기록들을 선호하고 기록들을 좋아하고 생산하고 그 기록물의 내용을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집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집단에 의해서 그런 기록들을 관리했고 그 기록이 유일했던 매체였다고 본다면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서관 모습처럼 보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도서관을 너무 일반화시켜 놓고 보니까 그래 도서관은 책이 있어. 책이란 것은 그 물리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배열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배열하기 위해서 분류라는 행위, 목록이라는 행위 그 물리적 속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많은 기능적 얘기들이 나올 수 있다면 사람들이 처음부터 책만이 중요한 대상이었고 꼭 책만을 고집했을까? 기록을 처음에 생산해내고 기록을 개발한 발명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만든 것이 그게 소위 무슨 연속극에 나오듯이 그게 최선이었을까? 최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화기 얘기를 들어봐도 압니다. 불과 100년 정도뿐 역사, 짧은 역사 속에 전화기가 나오고 그 전화는 유선 전화였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셀폰입니다. 그냥 단순한 무선 전화기가 아니라 셀룰라 폰, 즉 모든 공간을 하나의 벌집처럼 쪼각 내놓고 그 속에서 소통할 수 있고 그런 셀 단위들로 서로 연결시켜서 아무리 먼 거라도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들면 셀폰, 셀룰라 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통신 방법입니다. 5,000년 전에는 그런 거 쓰고 싶지 않았을까요? 5,000년 전 사람은 아니야 통신은 선으로 해야 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네들도 허공 속에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텔레파시 같은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을 선호했는데 그 당시 환경과 기술로는 못 만들었겠죠.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이해해보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그래 유비쿼터스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늘 가까이 이런 그런 관념적 상황을 늘 꿈꾸면서 그게 전화로 이어지고 전화가 무선 전화로 이어서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통신이 가능하고 화상 전화까지 늘 옆에 있는 것 같은 그 공감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편지를 전달하고 편지 이전에는 말로 전달했겠죠. 누가 어디 간다면 가서 꼭 전해달라고 했고 글자가 나오고 매체가 개발되어지고 기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편제도가 만들어지고, 우편제도가 통신, 그 다음에 교통이 편해지고, 교통기술이 발전하면서 엄청 빠른 속도의 텔렉스, 소위 무전이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전화가 나오고, 지금의 셀룰라폰까지 오면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엄청 좁히는 일을 해온 거라고 본다면, 우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영상까지도 전부 다 소통하고 나누고 싶었을 것이고, 그런 모임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유일하게 책이었던 형태와 기록이라는 형태로 되었다면 5,000년이 지난 지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개념을 커뮤니티 중심으로 놓고, 커뮤니티에서 소위 지식과 정보가 공존하고 그것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이 그 삶을 유지해가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라면, 지금의 도서관도 그런 틀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책이 있는 곳이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활동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그 무엇을 우리가 지식,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 우리 삶의 방편들, 그것을 서로 공유하는, 그렇게 놓고 100년 전에 공공도서관 출발점을 봐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속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을 갖고 한 언어를 쓰고 하나의 생각을 갖게 되고, 하나의 생각이라기보다 생각의 방법들이, 하나의 문화 틀이, 사용하고 있는 도구도 비슷해지고 사용하고 있는 교통수단도 비슷하고 삶의 방식도 비슷하고 집이라는 구조들도 비슷하고,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 공존하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도구적 역할이 도서관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도서관에 굳이 책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 왜? 책은 그렇게 수많은 매체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 다양한 미디어, 요즘 디지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또는 기타 어떤 미디어에 대한 얘기, 그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을 배우고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확장해가는 공간, 그걸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결국 개념 설계라는 것은 같은 공간에서 그 공간에 대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개념을 뒤집어보고 낯설게 보고 새롭게 쳐다보고, 그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것서부터 쳐다봐서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부분을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그게 지금 현실까지도 의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확장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를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얘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개념 설계의 기본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